청양군 역천리 주민들이 마을길을 되돌려달라며 청양교육지원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산 기숙형 중학교 건립으로 마을 진출입로가 없어졌다는 건데 민원이25도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전시관만 운영했던 국립태안해양 유물전시관이 전면 개관했습니다. 복원한 마도 1호선을 비롯해 바닷속 보물 천여 점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의 납기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인 충남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마을로 통하는 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청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학교 공사로 마을 진입로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담배 기자입니다. 청양군 정산면 기숙형 중학교가 들어서는 역촌리 인근입니다. 큰 도로에서 마을 입구로 이어지던 도로가 학교 근처에서 뚝 끊겼습니다. 끊어진 지점에서 마을 입구까지 구간은 80m 정도로 해당 부지 소유주인 청양교육지원청의 반대로 도로가 연결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역촌리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90여 가구로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 진입로가 사라지면서 다른 길로 돌아서 통행해야 한다며 불편을 쏟아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자손들과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학교가 들어서면서 마을길을 잃고 불편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왜 마을길을 없애고 연결을 안 시켜줍니까? 화가 난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가 사라졌다며 청양교육지원청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출근길 교육지원청 출입로를 40여 명의 주민들이 막아섰습니다. 마을길이 학교 부지에 포함되자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새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만들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을길을 내준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해놓고 지금 와서는 얼굴도 안 내미는 사람이 우리가 왜 면담을 해야 됩니까? 교육청 학교 짓고 그런 데서 무슨 학생들을 가르쳐요? 무슨 양심으로? 거짓말하고 동네길 뺏어가고 해준다고 말만 하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당자 간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 같다며 15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촌리 어르신들께서 불편하게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자세한 것은 제가 이장님과 같이 아마 우리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우리 마을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정산 기숙형 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길이 끊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담희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주꾸미가 건져 올린 고려청자 기억하십니까? 이후 해양 유물 발굴이 본격화됐는데요. 고려청자가 나온 지 12년 만에 태안에서 해양 유물 전시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목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고려시대 곡물 운반선입니다. 길이 10m, 너비 3m가 넘는 대형 선박으로 물건 51톤을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태안 마도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을 재현한 것입니다. 목포에서 만들어져 바닷길을 통해 이곳까지 옮겨졌습니다. 태안 바닷속 보물의 존재를 알린 신호탄으로 꼽히는데 이번 전면 개관을 맞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부재가 발견이 돼서 그 재현할 수 있었던 최초의 난파선입니다. 마도 1호선은 뒤이어서 마도 해역에서 세 척의 배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발견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렸던 목간과 죽차를 통해서 1208년이라는 출항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유일한 배이기도 합니다.
전시관은 지난해 말 건립돼 부분적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도자기와 각종 생활용품 등 전시 유물은 670여 점에서 1000여 점으로 늘었습니다. 태안을 비롯한 안산과 인천, 보령 등 모두 서해 중부 해역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4곳으로 확대된 전시실은 서해의 수중 발굴 현황과 해양 교류, 선박과 뱃사람을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시 기능까지 완전히 갖춰지면서 해양 유물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태안전시관은 현재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주로 발굴 조사와 보존 관리에 힘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시와 교육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서해 중부지방에서 출수된 해양 문화유산을 태안 현지에서 조사 연구하고 전시 교육하는 원사이클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국 수중문화유산의 메카가 될 큰 보고를 만들었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이 현재까지 7만 명을 돌파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개관이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와서 관람하고 또 그쪽에서는 전시를 해서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도 많이 올 테고 우리 지역이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국내 수중문화재의 30%가 발굴돼 바닷속 경주로 불리는 태안 앞바다. 목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전시관이 개관하면서 해양 유물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 우선 투자 협상자에 대한 개발 보증금 납부기 한 재연장 요청을 수용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오는 21일까지, 90억 원을 내년 1월 18일까지 내겠다는 KPIH 안면도의 납기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업체가 사업 포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안면도 개발 사업과 연계된 대전 유성복합 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의 납기 재연장 결정에 안면도 주민들은 업체에 끌려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살률 1위인 충남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태 충남도 의원이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우울증 환자는 지난해 4만 2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조현병 환자도 전년보다 1.4% 증가한 1만 5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중 31%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활성화 등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부여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요.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선진입 차량인지 주도로 차량인지 등에 따라 통행 우선권이 결정되는데요. 교차로는 도로가 서로 엇갈리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전후, 좌우 교통 상황을 살피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공주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 직진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좌회전하려고 방향을 트는 순간 1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도로 위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쌍방과실로 처리되던 사고 유형이 지금은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노면 표시를 따르는 안전운전이 불필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공주의 한 도로, 앞서가는 승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마주오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빨리 가려다 귀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앞지르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주요 법규 위반 사고에 해당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경장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예당도수지 녹조 현상이 여전히 지속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경 첫 보고된 예당지의 남조류 녹조 현상이 이달 15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녹조 제거제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예년과 같이 10월 말부터 녹조 현상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줄었고 이로 인해 방류를 하지 못하면서 물의 순환이 정체돼 녹조가 짙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기후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0월 인근 홍성 관측 지점에서 집계된 누적 강수량은 685.1mm로 지난해보다 195.3mm 적습니다. 특히 녹조는 인과 질소 성분 등의 유입에 큰 영향을 받는데 농어촌공사는 축사와 논밭 등에서 유입된 해당 성분으로 녹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에 비가 내리면서 해당 성분들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올해 금강 백제보 예당지 도수로 가동으로 인해 녹조 현상이 심해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녹조 현상이 도수로가 인접한 지역이 아닌 홍성 광시와 청양 등 물이 유입되는 곳에서 지속되고 있고 도수로를 통해 들어온 수량이 적었던 만큼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해당 도수로는 녹조 현상이 보고된 이후인 7월 말부터 10여일간 가동됐으며 총 저수량 4,600만여 톤 대비 4%가량의 금강물이 유입됐습니다. 지난해 도수로 가동에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가동에 따른 수질 영향을 조사했지만 올해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녹조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으로 정확한 원인이 한 가지에만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예산과 홍성, 청양 등 각지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관리도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국정감사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자위는 6개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회의실에 타이머를 도입했습니다. 균형 잡힌 운영과 시간 배분, 특정 의원에 치우치지 않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의사 직원 앞에 놓인 태블릿 PC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마다 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되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는 각각 7분과 5분씩 주어집니다. 그 결과 행감은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도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감사에 참석한 도 공무원은 마치 국정감사를 받는 기분이라며 앞으로 감사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일부터는 감사 핵심 내용을 사전에 언론에 알리고 있습니다. 안장원 의원이 실국별 감사 전날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중점 지적 개선 사항이 적힌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 출입 기자는 의회 누리집에서 생중계를 보거나 행감이 끝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안 의원은 굿모닝 충청과 통화에서 행감은 도민 요구를 반영하는 자리지만 감사 내용을 모르는 도민이 많다며 감사 관심도를 높이고 집행부의 관련 주제에 대한 사전 준비를 주문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공희 위원장은 남은 기간 도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29분쯤 태안군 신진항 위판장 인근 부두에서 추락한 60대 낚시객이 구조됐습니다. 근처에 있던 관광객의 신고로 출동한 태안해경은 63살 오모 씨가 부두에서 낚시를 하다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구조대 구조정에 인양된 오 씨는 인근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진시의 국내 5번째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1단계 건설 기본계획이 최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승인되면서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1년까지 20만 킬로리터급 LNG 저장 탱크 10기와 LNG 하역 설비 등이 들어섭니다. 이번 사업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평택과 인천 등에 이어 5번째 천연가스 인수기지입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100만인 서명부를 청와대에 이어 18일 국회에도 전달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은 국회를 방문하고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도민은 101만 900여 명으로 도는 지난 6일 청와대에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가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홍성한국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2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진 지역에는 정신과적 응급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 상황 시 초기 출동이나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치료와 정보 공유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봉사자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진행됐습니다. 임덕규 복지관장은 김장을 담그는 데 함께해 주신 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김치는 지역 내 재가 장애인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주말 이틀간 도시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귀농학교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했으며 선배와의 대화와 농촌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7번에 걸쳐 귀농학교를 진행했으며 총 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25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눈이 온 뒤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져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2도, 홍성이 영하 1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0도, 태안이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6도, 서산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로 얼룩진 차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수요일까지 낮겠으나 그 밖의 날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5에서 4m, 서해 남부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